만약 어떤 노래의 원곡자가 내 노래인데 이제 어디 가서 부르지도 못하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그 이유가 까마득한 후배가 나보다 너무 잘 불러서라면 정말 놀랍죠. 네, 영웅시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채널 영웅스쿨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진짜 감동 그 자체거든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가요계 대선배 박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걸 넘어선 깊은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잊혀져가던 곡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임영웅님의 놀라운 곡 소화력이죠. 그리고 후배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선배 가수의 따뜻한 미담까지 아주 치밀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박상철님의 바보 같지만이라는 곡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의 분위기요. 아,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박상철님 하면 무조건이나 자오가 같이 막 어깨가 들썩이는 아주 빠른 템포의 메가 히트곡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중반 트로트계는 말 그대로 BPM의 전쟁이었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빨라야 했죠. 네, 행사장에서 관객 시선을 단 3초 만에 사로잡으려면 무조건 빠르고 강렬한 비트가 필수였거든요. 관객분들도 삶의 고단함을 잊으려고 그런 신나는 에너지를 원하셨을 거고요. 가수들 입장에서는 무대에서 관객이 조용해지는 걸 견디기 힘든 압박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박상철님은 바로 그 시기에 유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신 거죠. 본인만의 깊은 감성을 담아서 느린 호흡의 곡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했죠.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곡에 엄청난 애정을 쏟으셨는데도 실제 행사장에서 부른 건 단 3-4번 정도뿐이었다고 해요. 무대에서 전주가 흐를 때 관객들의 당황하는 눈빛을 마주해야 했을 그 압박감이 상상이 갑니다. 결국 이 노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서랍 속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두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자신이 정성껏 만든 노래를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감춰야만 했으니까요. 트렌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참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 곡이 정말 기적처럼 부활합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 무대였죠. 맞아요. 저 이 부분 데이터 보고 정말 소름 돋았잖아요. 수치상으로도 엄청났으니까요. 임영웅 님이 이 곡을 부른 건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의 무대.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해버립니다. 단순히 당시 방송 인기가 높았다거나 팬덤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임영웅님 특유의 음악적 큐레이션 능력과 곡을 해석하는 해상도를 보셔야 합니다. 큐레이션이라면 노래를 고르는 안목 같은 건가요? 네,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굳이 먼지 쌓인 이 곡을 골라냈다는 건 멜로디 이면에 있는 결핍과 서사를 꿰뚫어 보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상도 측면에서는 기존 트로트의 전형적인 작법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소리를 바깥으로 막 시원하게 내지르는 대신에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독백하듯이 꾹꾹 눌러 담아서 불렀죠. 무대 영상에 보면 첫 소절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찰나가 있거든요. 그 숨소리조차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과하게 울면서 슬픔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듣는 저희의 마음이 더 무장해제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빈 공간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정을 70%만 보여주고 나머지 30%의 여백은 시청자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 넣게 만든 거죠. 시청자의 인생으로 스며들게 문을 열어주는 창법이라니 정말 완벽한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 소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원곡자 박상철님의 반응입니다. 그 방송 인터뷰 참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네, 어디 가서 내 노래라고 하기도 안 된다, 임영웅보다 못 부를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솔직하시면서도 참 겸손하신 발언 같아요. 한국 가요계 생리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까마득한 후배가 자기 노래를 불러도 겉으론 고맙다 하면서 속으론 그래도 오리지널은 나지? 이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배가 일말의 권위의식이나 견제도 없이 후배의 예술성을 투명하게 인정해버린 겁니다. 너보다 못 부를까 봐 겁난다는 건 가수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네요.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현재 가요계에서 동업자인 선배들에게조차 얼마나 깊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단순히 거대한 팬덤의 스타를 넘어서 창작자들의 영혼까지 위로하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가 되신 거네요. 세대와 위계를 허물고 순수한 예술적 교감으로 이어진 아주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 방대한 기록들을 퍼즐 맞추듯 분석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조각이 하나 남아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조각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그저 방송에서 있었던 훈훈한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깊은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영웅시대, 바로 당신입니다. 주가 있던 곡에 인공호흡을 한 첫 숨결이 임영웅님의 목소리였다면 그 곡이 수백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만든 심장박동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공감의 깊이는 정말 남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음악 소비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죠. 노래를 그저 배경음악으로 흘려듣지 않으시니까요. 맞아요. 가사 하나, 숨결 하나에 지난 삶의 궤적을 겹쳐 넣으며 맹렬하게 청취하셨어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느라 참아왔던 시간들, 억눌렸던 감정들이 임영웅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만난 인물로 터져나온 겁니다. 밥을 지으면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혹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홀로 이어폰을 꽂고 들으셨을 그 수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수백만, 수천만이라는 기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영웅시대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스트리밍을 단순한 기록 올리기용 기계적 노동으로 폄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완전한 오독이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노래를 듣는 건 척박한 땅에 심어진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정성껏 물을 주는 정원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서랍 속에 묻혀 잊혀질 뻔했던 멜로디에 여러분의 삶과 눈물이 더딥혀진 거네요. 더 이상 박상철만의 것도 임영웅만의 것도 아닌 영웅시대 여러분이 함께 완성해낸 거대한 시대의 위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상철 님이 혼젓이 피어버렸다며 고마움을 표했을 때 그 마음의 끝자락은 결국 묵묵히 들어주신 영웅시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작자의 고뇌와 천재적인 아티스트의 세공, 그리고 가치를 알아봐주는 위대한 청중. 이 완벽한 삼박자가 우리가 임영웅이라는 장르를 또 영웅시대라는 문화를 이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모든 기록을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의 잃어버린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죠. 그리고 영웅시대 여러분은 그 운명을 가장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문화적 동반자이시고요. 트렌드에 밀려 잊혀질 뻔했던 곡이 후배의 진심 어린 열창과 팬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살아났다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숭고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따뜻한 울림이 고스란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확인했듯 임영웅님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노예도 살려내는 마법의 숨결 같습니다. 세상이 몰라줘서 서랍 속에 처박혀 있던 바보 같지만이 눈부시게 부활한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기억 속에 혹은 당신의 지난 고단했던 삶의 갈피마다 잠들어 있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언젠가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란하게 숨 불어넣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바보 같지만은 어떤 곡인가요? 와, 누구에게나 그런 노래가 하나쯤은 있죠. 애틋했던 첫사랑의 골목길을 떠올리게 하는 빛바랜 노래일 수도 있고 혼자 속으로 삼켜야 했던 나만의 위로곡일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는 마음속 깊은 옷에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그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며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잊혀졌던 나만의 노래가 임영웅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귓가에 불려지는 눈부신 상상만 해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기분입니다. 당신의 지난 모든 시간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명곡이니까요. 분명 다시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만의 명곡을 떠올리며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적셔줄 더 깊고 놀라운 통찰을 담은 기록들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임영웅님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행! 건행!